한 명만 더 오면 되는데 일단 시작하죠. 미적원은 아마 여기는 옥토반이 어저께 시작했을 때는 뭐 대부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마 좀 한 사람들이 있어도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서로 하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좀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뭐 블루를 푸셔도 되고 다른 걸 좀 줄 테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개념 한번 후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차를 보고서 결정을 할게요. 저번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미적은 대수랑은 다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수는 만약에 내가 지금 지수로그 하고 있는데 지수로그 전체 모른다고 해서 상학함수를 못하진 않아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조금 차이 날까? 근데 이제 뭐 마찬가지로 상학함수 모른다고 생각 못하진 않거든요. 근데 미적원은 처음에 배운 걸 모르면 그 다음날 수업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이해 안 가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든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달아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 확인을 잘 하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도 선생님 상담했을 때 아마 미적을 좀 한 사람들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아는지는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추상적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처음 배우거나 되게 오랜만에 배우시는 분들은 오늘 배우는 거나 아니면 미적할 때 있어서 이건 진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라는 것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얘는 좀 그런 단원이에요. 그냥 일단 몰라도 처음에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그 뜻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의 단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꽉 막혀있지 말고 일단 그냥 계속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녀석이긴 합니다. 어제 내가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약간 수학에 미친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고등학교에서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되게 유명할 정도로 저 새끼는 수학만 하는 새끼라고 유명할 녀석이었는데 선생님은 갈 데가 수학과밖에 없었어요. 수학과에 가고 싶었고 근데 수학과를 딱 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얼핏 얘기했죠. 갔는데 제일 첫 번째 충격이 그거였어요. 수학 공부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책을 샀는데 원소가 4권이어서 영어 공부 다시 했거든요. 그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1학년 때 학부여서 수학이랑 화학이랑 물리를 다 하다가 2학년 때 이제 과를 결정해서 수학과로 올라가는데 해석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학교 수학은 진짜 수학이 한 이만큼이면 정말 이만큼밖에 안 되는 파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 수업에 딱 들어갔어요. 얘랑 이 미적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해석학이 이만큼이면 우리가 이만큼의 미적을 배우고 있는 건데 난 미적에 되게 자신 있었으니까 들어가서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첫날부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진짜로요. 그냥 교수님 혼자 떠드시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필기가 다 영어로 돼 있었고 수학 강의실은요 3면이 칠판이에요. 여기 칠판, 저기 칠판, 여기 칠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보면 미는 칠판 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걸 할 거다라고 수업을 하시고서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울리긴 했는데 막 하나에 대해서 어떤 명제를 하나 쓰신 다음에 증명하시는데 증명이 끝나지 않고 저 옆에 칠판으로 가고 그래서 한 증명이 책으로 따지면 한 3장, 4장짜리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펴기만 했어요. 미친 듯이. 조금 알아듣겠는데 그다음 넘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뭐야 하고 있는데 다들 필기 열심히 하겠다. 나도 그냥 필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수업 듣다가 멘붕이 왔어요. 나 이거 잘못 왔나? 나 수학 공부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서 옆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무슨 얘기냐 했으니까 걔도 이미 역시 나갔더라고요. 아니 나 그냥 필기만 했는데. 그래서 선배를 찾아갔어요. 선배한테 가서 물어봤죠. 형, 나 해석하게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망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반응이라고 처음에. 그래서 일단 들으래요.
필기만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필기만 열심히 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딱 중간고사가, 형이 그렇게 얘기거든요. 중간고사가 딱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되기 전까지 또 다른 수업을 하면 그때 되면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면 그때부터 무슨 얘기는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고사는 어떻게 봐요? 무슨 얘기 모르는데. 다 외우래요. 근데 다 외우고 되게 힘든 거였어요. 책 반 정도를 외워야 되는데 프로프, 즉 증명이 2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증명 하나짜리가 4장 정도 된다고. 다 영어고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 외웠어요. 중간고사 봤습니다. 잘 봤을 리 없죠. 제대로 못 봤어요. 다 비슷한 점 세요.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중간고사 딱 끝나고 그 다음 수업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이어라고 하시면서 수업을 딱 하는데 선생님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정리 20개 정도를 배웠잖아요. 증명을. 그때부터 뭔가 하나씩 풀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수업에 대해서 얘기가. 저게 적용. 저게 저 얘기야? 하고 하는데 그 앞부분의 20개의 모든 정리 증명이 싹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또 다시 수업하는 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 시험 끝나고서 그 다음 학기 해석학 2를 딱 들었는데 그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뭘 배웠는지 알겠다가 됐어요. 진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만 그런가? 하고 이제 동아리, 선생님 다니던 동아리 가서 다른 과 1학년 나 친구들한테 내가 물어봤죠. 야, 니네는 수업 그거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니? 이랬더니 정치외교과 학생이, 선생님 아직도 기억해요. 선생님 그 덕수 중에 한 명인데 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선생님 딱 들어가서 얘는 이제 원래 정치외교과를 가려고 신문도 많이 읽고 뭐 그런 책도 되게 많이 읽고 그때는 뭐 이렇게 막 포털 이런 게 많지 않을 때라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자기는 그래도 이렇게 어깨 으쓱하고 수업을 들어왔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무슨 일이 하나도 몰라가지고 자기가 하는 건 정말 미흡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대학이 약간 그래요. 대학 가면 내가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니까 대학 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면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세상. 그리고 뭐 요새 막 유튜브도 그렇고 세상에 되게 잘 돼 있어서 모든 정보들을 막 내가 다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대학 가면 또 얘기가 달라요.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진짜 책을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생각보다. 그리고 그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 중에 잘못된 것도 생각보다 되게 많죠. 잘못 올라온 것들. 비전문가들이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 가면 머리가 한번 깨집니다. 그 깨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난 바보였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난 진짜 멍청했구나. 내가 아직 배워야 될 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약간 그런 편이에요, 미적이. 처음 배울 때는 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시다 보면 괜찮아지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단원입니다. 오늘은 함수의 극한을 할 겁니다. 자, 뭐 내가 되게 잘 알아. 그러면 그냥 바로 문제를 푸셔도 내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첫 수업은 들어주세요. 나중에 뭐 다 잘 따라오면 좀 더 빨리 나가긴 할 거지만 웬만하면 전체 진도에 맞춰서 나갈 거고 숙제도 많이 내진 않을 겁니다. 그냥 요거 프린트 내가 이따 풀 시간 줄 거고요. 블루도 강요를 하진 않겠습니다. 블루도 거의 유형 몇 개 정도 풀고 접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면 대수까지 영향이 가긴 하거든요. 물론 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하셔도 됩니다. 그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본인 욕심이니까. 자, 극한의 개념으로 가시죠. 극한은 이런 겁니다. 거기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맨 첫 줄에 1에 가면 함수 fx에서 뭐 첫 줄만요. x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우리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화살표. 그리고 옆에 a가 아니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은 이 말을 많이 쓸 겁니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단어를 많이 쓸 겁니다. 오늘은 좀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간단한 예로 이런 겁니다. 너무 말이 어렵나요? 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 되게 넓은 운동장에 선생님이랑 A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A.
되게 멀리 운동장이 넓어요. 저 멀리 B가 있어요. 그럼 작아 보이죠? 저기 있는 애니까. 선생님이 A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맨날 수업할 때 이거부터 해요. A야, B한테 가. A가 달려가서 B 옆에 딱 붙었습니다. 선생님, 야, 너 붙어. 너 붙어. 껴안아. 그래서 A가 B를 껴안았습니다. 그럼 멀리서 보기 한 놈처럼 보이죠? 맞아요. 진짜 멀리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A가 B랑 합체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X가 A 가까이 가는 건 A가 여기 있으면 A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지 X가 A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다예요. 자, 보시죠. 이제부터가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fx라고. 근데 거기에 여기 a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수 값을 우리가 잠깐 책이랑 똑같이 할게요. l이라고 두겠습니다. fa가 l입니다. 혹시 추면 얘기하세요. 잠깐 끌게요. 자, x가 a에 가까이 간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방향을 잘 보세요. x가 여기서부터 점을 찍어서 이렇게 가요. a한테. 그래서 이렇게 x 값이 a에 가까워집니다. 잘 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가면 그 점들이 여기 이렇게 찍히겠죠.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y 값은 이렇게 찍히겠죠. 그래요? 즉 x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래프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y 값은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 안 되면 이따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이번엔 이쪽에서 올 겁니다. 이렇게 x가 a.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그럼 y 값이 이렇게 옵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자,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처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가 A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요. 여기가 L이고요. 자, 맨 처음에 여기다가 X를 하나 넣습니다. 그럼 얘가 1이 가죠. 1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X를 넣습니다. 그럼 얘가 찍혀서 여기로 갑니다. 2번. 자, 여기다가 X를 넣을게요. 그럼 찍혀서 3번. 자, 질문. X가 점점 A에 가까이 가죠? 그랬더니 요 값도 점점, Y 값도 점점 L에 가까이 가죠.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괜찮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그래프 따라서 움직이. 이거 못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지울게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x가 a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fx 값은 l 값에 하나씩 가까워질 거예요. 라고 쓸 겁니다. 이게 이제 일단 근본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리미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x가 a로 갈 때. 제한하다. fx는 왜 등호를 쓰냐면 그러니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제한하다. fx도 l에 가까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등호를 씁니다. 얘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뜻입니다. 화살표는 뭐라고요? 가까이 가는 거지 그 값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죠. 대놓고. 이런 애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요? 자, 보세요. 자,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여기 2가 있죠. 괜찮나요?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아까 했었던 것처럼 x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x가 1에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에다가 0.9를 넣을게요. 그러면 f 값이 함수 값이 1.9가 되죠.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생님? 계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엔 x에다가 0.99를 넣을게요. 그러면 1.999가 됐죠. 괜찮으세요? 그냥 계산하는 거야. 자, 0.999를 넣겠습니다. 그럼 1.99가 되죠. 이런 식으로 뒤에다 9를 계속 붙여요. 자, 질문. x가 1에 점점 가까워집니까? 차이가 점점 줄고 있죠. 그죠? 그렇다고 1이 돼요? 안 되죠. 계속 9만 붙일 거예요. 절대 1이 되지는 않아요. 자, fx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2에 가까워지죠. 뒤에 9만 붙으니까. 2가 됩니까? 아니요. 2에 가까워지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저 그래프와 함수식 같은 경우. 그럼 빨간색을 볼까요? 자, 이번에는 x에다가 1.1을 넣을 거예요. f는 2.1입니다. 괜찮으세요? x에다가 1.01을 넣을 거예요. 그럼 2.01이 되죠. 맞나요? x에다가 1.001을 넣을 겁니다. 그럼 여기 2.001입니다. 괜찮아요? 뒤에다가 0을 계속 하나씩 붙여요. 그럼 자, 다시 x가 1에 가까워집니까? 하지만 1은 되지 않죠. fx는 2에 가까워집니까? 2는 되지 않죠.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쓴다고요? 네, fx 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좋아요. 이따가 근데 아마 그래프 따라 움직이면 좀 어려운 것도 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fx를 자, 지금 잠이 오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분수함수입니다. 근데 분모에 x-1이 있고 x가 1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겁니다. 정역에 어차피 x가 1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질문. 그대로 물어볼게요. 리미트. x를 1로 보낼 거예요. x 빼기 1에 x제곱 빼기 1을 계산할 겁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이딴 문제는 그냥 바로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설명도 할 거고. 하지만 지금 처음 할 때는 무조건 저 그래프 상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야 별거 아니야 그냥 외워 그리고 그냥 극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넘기면 진도 겁나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하게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개념적인 부분 즉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은 미분 같은 경우는 극한이나 미분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공부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냥 그렇게 공부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 해 박힌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극한이 뭐였지? 미분이 뭐였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가서 깨져요. 그때 가서 깨집니다. 오, 선생님 그냥 넣기로 했잖아요. 이따가도 설명할 건데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이건 이렇게 풀어요? 원래 우리 이렇게 풀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그냥 이런 걸 다 하고 갈 겁니다. 처음이니까요. 나중에도 필요하면 할 거예요. 자, 다시 와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약분하면 한 번 더 쓸게요.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여기서 약분을 할 건데 약분하지 말고 저 그래프 그냥 바로 보자고. 얘가 이거여서 여기가 비어있다고요. 질문. 그대로 하면 되죠. 선생님 저기가 비었는데 저를 보내주세요. 어차피 x는 1이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다고. 즉 여기 값이 정의되지 않아도 극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풀어요. 이게 지워요. 왜? 저기 뭐라고 써있어? x가 a로 갈 때 x가 a가 아니라고 써있죠. 그럼 약분에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가 됩니다. 똑같이. 괜찮으세요? 답이 같다고요. 얘랑 저랑. 이렇게 갈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2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괜찮아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애들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해가 안 되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에 맡겨서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유레카를 외치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왜냐면 내가 예전에 이런 수업을 되게 많이 했을 때 첫 수업 딱 듣고 나서 진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미리 선생님 선수를 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괜찮아지고 뭐 한 번 듣고 두 번 들은 사람한테는 조금 쉬운 얘기고 근데 그 안에서도 좀 필요한 얘기들은 채워 넣으시고 까먹은 사람들이나 처음 듣는 사람들은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셔도 돼요. 됐죠?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우리가 극한이라고 합니다. 원래 어떤 개념이든 처음 배우면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럼 책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뭐라고 써있냐면 아직 1번 안 읽었습니다. x값이 a가 아니면서 a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l에 뭐예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수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수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점을 찍을 건데 이렇게 여기 찍었다가 이렇게 막 찍어요. 이렇게 찍다가요. 어느 순간 이 개수가 많아지면 어떤 바운더리, 동그라미 안에 계속 여기만 찍더란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이 이 안에 수렴한다. 그 안에 들어가서 끝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수렴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발사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그래서 얘는 그 각 근처에서 그냥 계속 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봤죠? 여기 계속 2의 근처에서 노는 것들? 이렇게.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극한이 존재하면 수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fx의 극한, 또는 극한의 값. 이라고 얘기합니다. 극한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저런 걸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상수함수가 있는데, 상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갈까요? fx는 c예요. 이렇게. 이런 상수함수가 있어요. 그럼 잘 봐요. 잘 보세요. 자, 여기 a가 있으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x값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와요? 이렇게 오죠. 질문. 저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올 때는 이 L값의 밑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노란색이. 맞아요? 근데 얘는 계속 그냥 C를 찍으면서 와요. 맞아요? 그럼 그냥 계속 C인 거예요. 여기 점을 찍히는 거예요. 극한값이. 여기도요. 이쪽에서 계속 와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C인 거예요. 얘는 방향성이 없고 그냥 오면서 이미 C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서 이미 그 값이야. 내려오거나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가면서 그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는 그냥 c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아까는 1.9, 1.99, 1.999, 2가 되지 않았는데 얘는 계속 c입니다. 그 값이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한 번 듣고 여러 방학 때 한 번 더 들어보면 완벽하게 이해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런 기호가 하나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억만장자. 선생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겁나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건 숫자가 아니라 기호입니다. 겁나 큰 수. 엄청 큰 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 큰 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x를 이렇게 보냅니다. 무한대로. 네. 근데 화살표죠. 여기 등호를 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얘는 기호, 너무 큰 수이기 때문에 등호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x가 엄청 큰 수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면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1번에 fx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한없이 커질 때 라고 얘기를 합니다. x가 무한대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그럼 수직선상에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여기가 0이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방향.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럼 억만장자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빚이 엄청 많은 거예요. 반대 방향.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건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이걸 한없이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요새 한없이 작아진다라는 뜻을 두 개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값이 음수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x가 0에 가까워지면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작아지는 게 맞아요. 저쪽으로 가는 거고요. 0으로 가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작아진다라는 개념을 두 개를 쓰기 때문에 작아진다라는 뜻을 쓰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냥 이런 거예요. 봐봐요. 여기 유리함수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자, x분의 1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시죠?
설마. 이따가 아마 내가 그래프를 겁나 그리라고 할 건데. 자, 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물어봐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x를 계속 크게 할 거예요.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질문. x가 커져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 내려오죠? 그럼 함수값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나? 이런 얘기죠. 이거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그럼 어디에 가까워졌어요? 0에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모가 겁나 커져.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이렇게. 점점 값이 작아지죠. 그래요? 그 다음,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할 겁니다. 이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고 얘도 0에 가까워집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 뿐이죠. 그래서 얘도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으세요? 무한대와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괜찮을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책을 한번 또 읽어보시고 거기 10페이지 밑에 네, 써 있습니다. fx값이 일정한 l에 가까워진다. 수렴한다. 그다음에 x값이 음수면서 그 절대값이 하나씩 커질 때 fx값이 일정한 m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고요. 선생님이 지금 한 건 다음 페이지 11에 나와 있습니다. x분의 1이요. 자, 처음엔 무조건 그래프 따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좀 많이 힘들어요. 이건 일단 지울게요, 이제.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얘기를 하죠. 그럼 x만 이렇게 갈까라는 건데, 자, 함수를 이런 걸 하나 줘볼게요. 이제 이런 것도 어려워요. x의 절대값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마 이따가 선생님이 문제 풀라고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래프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극한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래프가. 원래는 x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에 있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x 절대값이겠죠.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뭘 물어봤어요? 뭘 물어볼 거냐면 이걸 물어볼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서 오죠? 0으로 옵니다. 그래프 따라서 올라갈 거니까 함수값 올라가죠. 자, 이쪽에서 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함수값 올라가죠. 그럼 뭐라고 쓰냐면 0의 무한대로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뭐였죠? 수렴, 발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에 11페이지에 나와 있어 중간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요. 자, 혹시 김포공항 갈 때 지하철 타고 가본 적 있어요? 있나요? 그럼 지하철역 5호선에 발산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안 들어봤어도 상관없는데 거기가 왜 발산역이고 발산동이냐면 선생님 친구가 거기 사는데 거기서 딱 보면 비행기가 절로도 날아가고 절로도 날아가고 절로도 날아가요. 그게 이거예요. 발산한다. 네. 그래서 거기가 발산동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까 수영은 뭐였어? 동그라미 안에 계속 찍혀. 근데 발산은 커져. 그러니까 모이지 않아. 그러니까 얘도 뭐야? 계속 커지잖아. 계속 작아지잖아. 뭐 이런 건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뭐다?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하나 더 그리죠. 그 밑에다가. 이번에는 fx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렵죠, 그림이? 그냥 막 이렇게 그려지겠죠?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거든요. 이렇게 커지니까 저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묻습니다. 리미트에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될까? 해보죠.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그럼 내려가요. 함수값 내려가죠. 자, x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함수값 내려가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무한대는 x에다가 쓰기도 하지만 극한에다가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fx가 x제곱이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는 것도 많죠. 당연한 거긴 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얘들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거야. x제곱 어떻게 될 것 같아? 1이 가죠. 그리고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죠. 아니, 그러니까 커지는 걸 넣었으면 제곱했으면 겁나 커지겠죠. 이해돼요? 안 되면 갑니다. 이렇게 커질 거라고요. 그래프 계속 올라가요? 함수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낼 거야. x제곱 어떻게 돼? 자, 이렇게 갑니다. 올라가죠? 올라가죠. 얘도 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너무 잘 알아서 졸려요? 그 정도예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13페이지를 보시면 뭐 앞에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10, 11, 12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선생님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고 13페이지 보면 여기는 본인들이 푸실 건데 칸도 넓죠. 자, 그냥 문제만 읽어볼까요? 함수의 극한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하시오.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하시오.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전부 그래프 그리세요. 알겠죠? 여기는 선생님이 저번에 월요일에 수업했을 때 지수로그 함수를 할 때도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미적에서는 진짜 그래프 모르면 망합니다. 선생님 저 그래프 미적에서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미적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세요. 나중에 넘어갑시다.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죠. 다는 안 할 거고 몇 개씩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그래프 때문에 좀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견뎌내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아마 다 배우고 한 2학기 때 선생님이랑 얼마한테 하고 내신 대비할 때 진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선생님이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이 뜻이구나. 선생님이 왜 카톡 대회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에 잔소리 선생님이냐면 이걸 옛날에 선생님 제자들이 붙여준 거거든요. 선생님이 진짜 잔소리를 많이 해요. 지금 수업 하나라고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하잖아요, 얘기를.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가서 살고 조금 지내고 나면 선생님이 예전에 했었던 잔소리들이 다 기억이 난대요. 왜냐면 그런 상황이 닥치거든. 내가 얘기했던 상황들이. 그러면 그때 가서야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럼 연락이 와요. 되게 신기하게. 선생님이 잔소리를 안 하고 싶어도 이제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제 내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그런 연락 한번 받으면 그래. 한 10명 중 한두 명은 듣는다고 한다면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는 선생님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1번. 자, 1번에 1번.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나중에 이거 그래프 안 그려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이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풀 거예요. 좀 이따가 한 시간 뒤만 해도 안 그릴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리미트. x가 2로 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x분의 2 빼기 3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그려야 되냐면 y는 x분의 2 빼기 3이라는 유리함수를 그리셔야 됩니다. 거기 위에 써있지 않았나요?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한번 해보죠. x축을 좀 위에다 그려야겠죠? 자, 정근선이 하나 필요하죠? 뭐예요? 요거요. 얘가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3분의 2인가 그럴 거야. 그럼 뭘 하면 돼요? 어디로 보내래? 2로 보내래. 여기다가 2를 찍어요. 이렇게. 요점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올 거야.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고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겠네. 이런 식으로.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맞아요?
이번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오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오겠죠. 이게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2.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보고 갈까요? 집어넣어도 답이 나오죠. 그런 건 왜 그러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 대입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풀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대입한다라는 건 늦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그렇게 풀 거긴 하지만 머릿속 한켠에서는 아 이게 그 값이 아니야. 그냥 가까이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은 어떻게 해요? 2번 같은 경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풉니까? 아까 했잖아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갑니다. 이게 x 플러스 3에 위에 인수분해 할게요. 이렇게 되죠. 괜찮으실까요? 그럼 이 상태로는 그래프 못 그리지만 이렇게는 그릴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y는 x 플러스 3분의 이걸 그대로 쓴다면 약분했다라고 치면 이게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이 있는 데서는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야? 일단 여기 마이너스 5일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x가 이렇게 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가고 함수값은 이렇게 갑니다. x가 이렇게 오면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가고 함수값은 이렇게 올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5구나 라는 얘기죠. 3번은 안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 아까 우리가 다 했던 거긴 하지만 그래서 몇 개만 하고 몇 개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따 풀 시간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되면 물어보세요. 근데 아마 극한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래프가 어려울 겁니다. 내가 분명히 난 1학년 때 수업할 때 얘기하고 얘들아 유리함수 그래프 많이 그려. 유리함수 그래프 많이 그려. 엄청 안 했죠. 하는데 절대 안 하잖아요. 1번. 자,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린 얘를 그려야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게 문제인 거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그래요? 자, 또 달려볼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 야, 함수값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y값은 여기 있어. 그죠? 자, 이렇게 가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갈 거고, 역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뭐예요? 네, 마이너스 무한. 발산합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 2번은 아까 했으니까 안 할게요. 아까 선생님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 2번만 하겠습니다. 1번은 아까 선생님 비슷한 걸 해서,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 밑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무리함수는 하나 안 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러 뭐 이렇게 두렵게 준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이거 풀면 되죠.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5. 자,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요, 여기서는 무리함수보다는 유리함수가 100% 더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자,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질문, 어떻게 한대요? x를 어디로 보내요? 무한대로.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럼 그래프 이렇게 따라가죠. 그럼 계속 내려가요. 따라가지긴 하니까.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잠깐만, 다음 페이지 뭐 있어? 하나 더 그릴 거구나. 네, 그릴 거긴 한데, 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풀면서,
어떤 느낌이 오냐면, 아까 처음에 1번도 그랬지만, 대입해도 되겠네? 넣어도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 넣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배웁니다. 0분의 숫자야. 아니면 무한대분의 숫자야.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는 거 금지입니다. 분모 여기 들어가는 거 말이 돼요? 그러니까 표현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서술형이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물론 그냥 넘어가시는 선생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쓰면 다 감점해버립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저렇게 쓰래? 난 저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그냥 다 감점시켜버려요. 그래서 저걸 나중에 정의합니다. 분모가 작아지잖아. 그러면 요건 이렇게 돼요. 얘는 얘부터 할까요? 이렇게. A가 양수면 무한대로 가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약간 이런 패턴을 그러니까 기억을 해서 푸는 겁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A도 그냥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모가 커지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저걸 그냥 인지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계속 그래프로 풀다 보니까 내가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라고 하고 인지해서 푸는 겁니다. 대신 베이스에는 오늘 배웠었던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했죠? 좋아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얘기도 할까요? 얘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무한대가 들어갔잖아요. 무한대. 그럼 루트 안에 무한대 들어간 거 원래 이거 표현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억만장자한테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걔는 굶어 죽지 않아요. 무조건 무한대예요. 이해했어요? 억만장자한테 100을 빼왔어. 걔가 거지가 되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돈은 절대 안 없어진다. 괜찮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넘어가서 볼게요. 이거 안 어렵습니다. 보세요. 1번에 선생님이 방금 한 대로 해도 되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플러스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겠죠?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유리함수? 자, 근데 x를 어디로 보냈어요? 무한대로요. 이렇게 보내죠? 그래프가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y 값은 0에 가까워집니다. 다시 분모가 무한대가 됐잖아요. 그래요? 이런 개념이라고요? 대신 머릿속에는 그래프가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저런 것들을 좀 깨는 형태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외웠지? 난 다른 거 줄게? 이러면서.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값? 해보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요. 우리 아까 이거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이 점근한 적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요?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얘가 위로 올라간 거니까요. 봐봐, 내가 했잖아. 그래프가 문제라니까. 자, 무한대로 갑니다. 일로 가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가려고 보고 이제 역시나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안 어려워요. 할만합니다. 뭐랄까? 3번을 한번 해보죠. 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x분의 3 빼기 1입니다. 자, 우리는 뭘 그려야 되죠? 이걸 그려봅시다. 아까도 비슷한 거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자, 점근선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요? 자, x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 1이 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그럼 y값은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 다시 봐봐. 여기 밑에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긴 해요. 그래도 어차피 작아지긴 하거든요. 그죠? 여기에 사라진다고 하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그래요? 네, 4번은 안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하자 그러면 난리 칠걸요?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전 이런 거 다 압니다. 근데 이런 추상적인 단어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문을 몇 개 해볼까요? 원의 정의가 뭐예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놈들의 집합 또는 잡지. 안 나와요.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극한을 배웠잖아요. 내가 물어볼게. 극한이 뭐예요? 대답 거의 잘 못해요. 아마 지금 고3들 다 모아놓고 한 100명 정도 앉혀놓고 자, 미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한 몇 명 안 될 거예요. 근데 미분은 다 잘하거든요. 극한 다 잘 풀어요. 근데 뜻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웃긴 거 물어볼까요?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이름 몰라요? 방정식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어요. 방정식이죠? 물어볼게요. 방정식이 뭐예요? 방정식의 뜻이 뭐예요? 풀 줄 알죠? 이거 못 풀면 난리 날걸요? 그렇죠? 이거 뭐 지금 계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방정식 풀 줄 알잖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방정식 뭐예요? 연계 때 배웠잖아요.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아는데 대답 안 한 거예요? 그럼 다행이고. 이런 거예요. 나중에 미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배우고 나면 야, 너 미분 할 줄 알지? 그럼요 선생님 저 미분 잘해요. 미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거의 못한다고. 솔직히 해서 미분은 설명이 진짜 어렵긴 해요. 그거보다 더.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대학 입시 때 면접을 보면 공대 입시에 석가 교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나 그때 준비했으니까 나도 따라 들어갔지. 옆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내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석가 교수님 뭐 물어보게요? 나와서 이거 풀어볼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야, 너 미분이 뭐야? 너 이 상황에서 미분 왜 해?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내가 선생님이 가끔 내가 나중에 이제 미적할 때 내가 물어볼 거거든요. 갑자기 하다가 미분에서 뭐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가 얘기해요. 너 미분 왜 해요? 그럼 대부분이 대답이 그거예요. 진짜 그렇게 풀었지 않았어. 이건 대답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추상적인 게 어려운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풀고 있긴 한데 그걸 왜 그렇게 푸는지 모르겠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극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x축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여기다가 a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계속 했지만 x가 a에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에서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x.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오는 애가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x는 a보다 작은 데서 오죠. 아까 내가 1이었을 때 0.9, 0.99, 0.99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오른쪽에서 오는 애는요. 1.1, 1.01, 1.001 이렇게. 여기는 뭐? x가 a보다 큰 데서 오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극한과 이쪽에서 오는 극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왼쪽이니까 좌, 여기 오른쪽이니까 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x가 a로 갈 때 마이너스, 작은 데서 온다.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0이면 이쪽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걸 좌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오른쪽에서 온다. 우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 라고 한다면, 잘 봐요. 지금 잘면 안 되는데, 자, 여기에 y는 x분의 1이 있습니다. 오늘 자주 등장하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을 이렇게 물어볼게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분모가 0이 되면 제가 커진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거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x가 0에 즉 좌극한을 할 거예요. 그럼 얘 이렇게 오죠. 그럼 내려가요. 함수값 어떻게 되죠? x분의 1은 마이너스 뭐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자, x가 0의 무극한, 즉 무극한에서 옵니다. 그럼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올라가요. 커지죠. 그래서 x분의 1은 무한대로 갑니다. 같아요? 어차피 둘 다 발산이라고 하긴 하지만 같진 않죠. 그럼 이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을 잠깐 볼까요? 자, 거기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우극한, x값 a값보다 크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자극한, x값이 a보다 작으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밑에 보면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fx에 대해서 x는 a에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으냐? 이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역부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밑에 조그맣게 1하고 2가 써 있습니다. fx는 2번에 보시면 fx의 x는 a에서 우극한과 자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서로 같지 않으면 뭐라고 쓴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기는 그래도 무한대니까 그러는 건데 잘 봐요. 선생님이 쓰는 걸.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고 치죠. 지금 약간 졸고 계신 분도 있고 멍 때리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후회할걸요? 뭐 알면 상관없어요. 자,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가 비어있다가 여기 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A에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긴 하죠. 모든 정의형 내에 함수값이 다 정의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 하고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F예요. 자, 그럼 이렇게 씁니다. 자, 리미트 그냥 쓸게요. X가 A에 자극하여로 갈 때 fx 값은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알파라고 쓸 수 있다니. 괜찮으세요? 이제 눈으로 해야 돼. 눈으로 표시 안 하고 눈으로. 아직 힘들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리미트 x가 a의 위에 fx로 가면 이렇게 와서 얘는 베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이 같지 않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부터 x가 a로 갈 때 fx는 어떻게 냐 물어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하고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매관계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구하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좌극한 구해, 그럼 이거야. 우극한 구해, 그럼 이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잘 봐요. 우리가 나중에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계산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애가 뭐냐면 합성함수예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 1학년 때 기억을 한번 해봐요. 시험 봤잖아요. 함수할 때 합성함수 했죠. 역함수 했죠. 둘 다 되게 짜증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짜증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지수로그 함수나 이런 데서 나오긴 하지만 미약해요. 하지만 미적에서는 진짜 더럽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합성함수. 미칠걸요? 풀다가? 되게 짜증나요. 아, 이거 내가 해야 돼? 근데 하다 보면 또 괜찮습니다. 잘 봐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 봐. 여기가 A가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잖아요. 알파에 가까워졌죠, fx가. 그럼 얘도 뒤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살짝 써놓습니다. 연습할 때. 왜요? 알파가 여기면 밑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 뭐가 붙겠어? 위에서 왔죠. 베타가 큰 데서 왔다라고 씁니다. 이런 식으로. 저걸 써놓으면 나중에 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보통 여기다 안 쓰고요. 여기다 써요. 이렇게 쓸 때 써요. 이 뒤에다가 뭐라고. 근데 여기는 뭐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쓰지 않긴 하겠지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건 이따가 할 겁니다. 자, 밑에 17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끊겨있는 그래프겠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래프는 솔직히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좌랑 우랑 계속 만날 테니까. 이렇게. 근데 끊겨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문제가 뭐예요? 분모가 0인 거. 이렇게. 분모가 0인 거. 그죠? 그리고 뭐야? 절대값이 기호가 포함된 함수.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의 함수도 나중에 선생님 정리 한번 할 거예요.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절대값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유리함수에서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건 가우스입니다. 가우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가우스를 잠깐 할까요? 보세요. 우리 가우스 했죠? 언제 했지? 했나? 했어요? 했다고? 헷갈리는데?
요새 가우스를 3학년도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되게 헷갈리는데. 자, 일단 한번 할게요. 했어요? 우리 최근에 가우스? 어디서 했지? 아, 상용로그 할 때. 상용로그 할 때. 근데 이건 안 했죠? 이거 했어요? 그래프? 네, 그래프를 한번 해보죠. 잘 보세요. 이건 해야 돼요. 가우스가 안 나오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근데 상용로그 할 땐 나와요. 미안하지만. 거기서는 약간 허용이 되고요. 이적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학교별로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학교 선생님의 기억으로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야, 우리는 가우스 안 내? 라고 얘기해줬대요. 근데 그 말이 없으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첫 단원 2학기 중간고사에 무조건 나올 수 있다니. 기말엔 거의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극한과 연속 파트에서는 가우스가 주간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게 뭐라고 했냐면 요게 정수를 딴다고 했어요. 그죠? x값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요건 기억이 나시죠? 그럼 우린 요걸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x의 범위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아요. 그죠? 저 범위에 있으면 가우스값이 n이잖아요. 근데 이게 필충분 조건이에요. 이게 n이다? 그럼 요거다? 그러면 값이 n. 이렇게. 근데 이걸 몇 개 적어볼게요. 아니, 이런 거야. 봐봐. 3점 오다가 가우스 x가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범위에 있겠지. 요 사이에 있으면 가우스 x가 0이잖아. 1.1, 1.2, 뭐 1.13 이런 건 다 0이죠. 괜찮아요? 자, 가우스 x가 1이라고 해보죠. 그럼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가우스 x가 2예요. 그럼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따가 선생님이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y는 x 이렇게 그어놓을게요. 점점점으로. 그어놔요. 그 다음에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라고. 여기도 1이겠지? 2일 거고, 3일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잘 봐요. 무슨 헷갈려. 자, 0일 때는 0부터 1이에요. 0부터 1일 때는 그러면 값이 0이죠. 여기 채우고 여기 비우고 이렇게. 자, 1부터 2에는 1이래요. 채워. 비워. 2부터 3이면 2래요. 2 채우고 비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요. 계단식으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 채우고 여기 비우고. 여기 채우고 여기 비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요. 계단 형식. 이게 가우스 함수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이걸 물어본다고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가우스 x를 물어볼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뒤에 나와요. 문제 풀 때.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 나눠서 합니다. 이제 리미트 2에 좌로 갈 때에 가우스 x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게 잘 들어요. 중요하니까. 자, 여기 2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죠. 좌예요. 그럼 이거 따라가죠. 계속. 맞아요. 아까 내가 상호삼수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점을 그냥 계속 따라가요. 그럼 얘는 그냥 이미 값이 1이에요. 가는 순간부터 계속 1이잖아요. 값이. 이해되세요? 위에서 내려갔어요? 밑에서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할 때 상수함수랑 가우스함수 같은 이런 그래프는 그냥 바로 대입합니다. 그 숫자를. 뒤에다가 뭐 아무것도 안 붙이고. 오는 중간에 이미 걔는 그 값이니까.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의 가우스 x입니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 이렇게. 이거 뭐예요? 2제곱.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 n에 대해서 가우스 값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아예 정의를 하고 갑니다. 기억하세요. n이 정수예요. 그럼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좌극한의 x값은 한 칸 내려옵니다. 2면 2에서 한 칸 내려오고
1이면 한 칸 내려오고요. 바로 옆에 한 칸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세요. 그리고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우극한의 가우스 x 값은 그냥 그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부호가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선생님, 보세요. 여기서 리미트 잘 봐. x가 0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쓰자. 0이라고 쓰시고요. x분의 가우스 x인데 여기가 플러스라고 이렇게 붙었다고 칠게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이게 한참 논의되는 문제거든요. 선생님,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얘도 0으로 가는데 이게 풀려요? 자, 잘 보세요. 다시. 잘 봐. 자, x가 0의 우극한에 얘부터 생각하자고요.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지금 뭐 되냐면 0.1, 0.001, 0.0001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이미 그걸 가고 있는 중에 얘는 이미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어서 0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리미트 x가 0의 우로 가고 있는 동안 여긴 x 값이고 여긴 이미 0이라고. 이렇게 0이에요. 얘가 먼저 갔어요. 0. 그러니까 밑에는 0이 아니니까 그냥 0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각보다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다 못 풀어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밑에는 0이 아니잖아요. 0에 가까이 가는 거지.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0이잖아요.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0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됐어요? 넘어가 볼까요? 거기 5번만 풀고 쉽시다. 나중에는 이제 이 5번을 눈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거 풀려고 하면 선생님한테 욕한다니까요. 에이, 지금 나한테 이거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전 이거 다 아는데 왜?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다가 여긴 비었고 여기 찍고 내려가서 비었고 올라가서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책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씩 물어보죠. 1번.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2의 우극한의 fx입니다. 자, 눈으로 풀어보세요. 얼마예요? 눈으로 풀어볼까요?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세요. 이렇게. 괜찮아요? 3입니다. 뒤에 위에서부터 내려왔죠? 괜찮아요? 아마 그럼 자극한도 물어보지 않을까? 맞네.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럼 내려오잖아요. 내려왔죠? 뭐예요? 0입니다. 이것도? 그럼 2의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3번이 그거 아니야? 3번이 이거잖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물어봤어. 왜 존재 안 하죠? 왜? 얘네들이 다른데? 나중에 뒤에 풀하고 마이너스, 이거 3, 3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게 부분 신경 쓰지 마세요. 값만 같으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0으로 갈 때 극한값 얼마예요? 4번. 잘 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fx가 얼마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봐요. 자극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으니까 3으로 가요. 맞아요? 우극하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으니까 3으로 가요. 그래서 그냥 3이 가요. 만났잖아요. 둘이. 거기에 비어있더라고요. 아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좌극과 우극한을 이제 눈으로 풀 수 있는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그래프 그림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오는 스택까지만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이해했죠? 선생님 저번에 그 주로 함수할 때 내가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잠깐 쉬었다가 여기 한 번 더 우극한 정확함 하고 그 다음에 성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조용한 게 지금 어느 정도 이해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부터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특히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일단 조금 이렇게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라서 할만할 겁니다. 몇 개만 풀어볼까요? 6번에. 자, 1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1이죠. 아직은 우리한테는 불편한 게 뭐냐면 넣어요? x대 2를? 아니잖아요.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2야. 요렇게 하겠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쓸게요. x가 2의 좌극한으로 가요. 이렇게 올 거고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자, x가 2의 우로 갑니다. 뭐 잘 적어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럼 무한대. 뭐라고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근데 2번은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요. 1의 무극한. 그런데 밑에가 x-1의 절대값분에 위에가 x제곱 빼기 1입니다. 근데 잘 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무극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1이 있는데 이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x가 1보다 커요. x가 1보다 커요. 큰 쪽에서 와요. 그죠? 그럼 이 절대값이 어떻게 돼? 그냥 벗겨집니다. 1의 극한 x-1 x-1 x 플러스 1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x-2 약분되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x가 1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리미트 x가 1, 무극한으로 갈 때 여기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거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원래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거, 이렇게, 그죠? 1일 때가 비어있어요. 근데 이제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요런 거야, 요런 거. 요거를 지우지 말까? 일단 둬봅시다. 여기를 지울게요. 자, 3번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3번도 이렇게 돼 있죠. 리미트 x가 2의 좌예요. 좌예요. 그러면 x-의 절대값분에 여기가 x제곱 빼기 2x란 말이에요. 될까요? 자, 다시 x가 2의 좌면 x가 2보다 작은 데서 온다는 얘기죠. 1.9, 1.99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가 음수예요. 절대값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네,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2의 좌로 갈 때 밑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겠죠. 그리고 여기도 x의 x-. 지워도 됩니다, 이제. 약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2의 좌로 갈 때 마이너스 x만 남죠. 저건 또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x야. 근데 여기가 비어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2를 넣으면 2분이요. 마이너스 2일 때가 아니라 2가 비어있는 거죠. 미안. 여긴 돼 있고 여기가 비어있는 거예요. 2.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2의 좌니까 이게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일부러 내가 지금 가우스를 살려놨거든요. 보세요. (4번)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우스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잘 봐요. 저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선생님이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이제 알려줄 거거든요. 보세요. 자, 일단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만큼 평이 더하면 여기가 1, 마이너스 1. 요게 뭐냐면, 요걸 먼저 쓰고 가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 여기는 지워도 되죠? 네, 지울게요. 여기 다 있으니까. 옛날에는 되게 많은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했고 가우스의 성질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자, 어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fx를 넣은 가우스 함수를 그리고 싶어요. 특히 이저원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고요. 생각보다. 이걸 하고 싶어요. 나중에 x제곱도 들어가요, 여기.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라는 게 y는 fx를 그립니다. 희미하게. 점점으로 그리던가 희미하게 그립니다. 두 번째, y는 n, 요거 정수, 요걸로 자릅니다. 자른다. 세 번째, 자른 걸 밑으로 내린다.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선생님 지금 여기다가 y는 x 플러스 1을 그렸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자를게요. 얘가 y는 0, 얘가 y는 1, y는 2, 이런 식으로요. 자를게요. 2, 여기도 자르자. 마이너스 1. 잘랐어요. 그 다음에 바닥으로 내려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 있는 게 내려오니까 얘는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고 여기 내려가서 안 들어가고, 여기 있는 걸 다 이렇게 내리라고. 이렇게 내리라고. 여기도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도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될까요? 여기 0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돼요? 근데 지금 얘가 뭘 물어봤죠? 0을 물어봤잖아요. 자, 그럼 써볼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의 x 플러스 1은 얼마예요? 0이죠. 아,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오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우스에서 좌면 한 칸 내려오라 그랬죠. 잘 봐. 얘를 여기다 넣어. 여기다 0을 넣으면 뭐 나와? 1 나오지. 한 칸 내려오세요. 좌면. 그 다음 봐.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 플러스 1은 얼마예요? 보세요. 1이잖아. 이쪽으로 가고 있어. 1. 이거 그냥 넣으면 돼. 넣으면 되잖아. 정수면 앞에가 1차면 그냥 넣으셔도 돼요. 좌는 한 칸 내려오고 우는 그냥 그 자리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헷갈리게 하는 게 몇 개 나와요. 나중에 곧 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죠? 가우스는 네. 이래서 가우스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놈의 새끼 때문에. 자, 20페이지. 원래는 여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증명을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못합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 건데 중요한 것부터 푸셔야죠. 맨 윗줄 부함수 fx gx에서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가 l, x가 a로 갈 때 gx가 m. 그 다음에 그것만 표시하세요. fx의 극한이 l, gx의 극한이 m. 이렇게 표시,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칠하고 거기다 이렇게 써. 수렴할 때. 즉, 여기 있는 성질들은 fx랑 gx가 수렴할 때만 써먹는 겁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써먹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무한 들어가는데 여기 쓰면 안 돼요. 그럼 뭐에서 나오겠어요? 그죠? 맞아? 틀려? 이런 거 나오겠죠. 다음 중 맞은 것은, 다음 중 틀린 설명, 이런 거. 괜찮을까요? 자, 1번. K 해도 됩니다. K 숫자 넣었다 뺐다 해도 됩니다. 언제? 수렴할 때만이야. 수렴할 때만. 그 다음에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기 빼기 해도 됩니다. 수렴하는 것끼리 곱해도 됩니다. 수렴하는 것끼리 나누면 되는데 0으로 나누는 건 안 됩니다. 이해했죠? 다 돼요. 증명 안 합니다. 밑에도 안 했잖아요. 이건 대학 수학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해석. 그거.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안 합니다. 그냥, 수렴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0페이지 밑에 다항함수의 극한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항함수일 때는 넣어도 됩니다. 아까 우리 했죠, 그렇게. 자,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보통은 넣어도 된다. 보통은 대부분 넣어도 된다. 다항함수가 아니어도 보통은 때려 넣어서 풀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이제.
이제 그런 문제 안 나와. 왜? 니네가 그런 걸 알았잖아. 이거 때려넣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그래프를 사용하는 문제 빼고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우리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때려 넣기로 했죠? 선생님이 넣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넣어서 문제가 되는 애들이 생깁니다. 넣었을 때. 지금 원래 때려 넣어도 된다고 했는데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안 되네? 넣었는데 때려 넣었는데 안 되네? 네, 그게 부정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0분의 0꼴, 음꼴.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식, 무한대 곱하기 0 형식. 네 가지 형식을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겁니다. 금방 해요. 진도가 여기까지 나갈 것 같긴 한데, 느낌상. 자, 그냥 읽어보고요. 풀면서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0분의 0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넣었다? 분수식이 나와서, 방금 우리가 좀 전에 뭐라 했어? 대부분 넣어도 된다 그랬잖아. 넣어봤어요, 그 숫자를. 매번 그래프 그릴 수 없잖아요. 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 그래프는 못 그릴 거란 말이야. 넣었더니,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는 0이 됐어. 그럼 얘는 어떤 패턴일까? 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거 있죠? 이렇게 되는 거. 넣어봐요. 여기 0이고 0이죠. 근데 우리 어떻게 했죠, 이거? 인수분해서 약분했죠. 왜? x가 1이 아니니까. 기억이 나세요?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풀 거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넣었더니 분모도 커져. 근데 분자도 커져. 근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이길 거야? 라는 거죠.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이런 애들이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이건 답이 뻔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저런 애들 빼고 저런 애들은 뭐 수렴하냐 수렴하지 않냐라는 형태로 가는 거니까 이런 애들 빼고 나머지 형태에서 되는 애들 찾겠다는 거죠. 계산이 되는 애들. 그걸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돼요? 그래서 0분의 0꼴. 여기 설명 나왔는데 이따 설명할 거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루트가 있냐 없냐. 무한대 곱하기 0.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겁니다. 넘어가시죠. 자, 개념을 익히기 본인들이 푸시고 23페이지로 갈게요. 자, 오늘 우리가 마스터해야 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나요? 그래프 따라 움직이기. 두 번째, 부정형 풀기입니다. 자, 7번 볼게요. 7번은 선생님이 문제를 적어 놓고서 의문점을 하나 제시를 할 테니까 보세요.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써있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를 우리가 2라고 하기로 했대요. 이거 계산했더니 이걸 2래. 그런 다음에 물어봤어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제곱 빼기 fx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5의 fx를 풀어라 라고 했는데 잘 봐요. 일단 풀이를 먼저 볼게요. 난 이거 가르쳐준 적이 없기 때문에. 풀이를 보시면 분모 분자를 x로 나눴어요. 왜요? 라고 물음표가 생겨야 돼요. 얘 때문에요?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걸 공부하고 와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패스. 좀 이따 할 겁니다. 한번 적어 놓을게요, 우리가. 괜찮죠? 자, 8번으로 갑니다. 안 풀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저걸 저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fx에 대해서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의 x-1이 2가 성립할 때라고 써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적어도 되냐라는 거죠. 저건 극한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건 극한과 극한이긴 하지만 얘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건 극한과 무관합니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합성함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이게 너무 꼴보기 싫어. 우리 옆에 문제 봤더니 거긴 x-1이 없어. 다 fx로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면 t를 x-로 이렇게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x가 1에 가까워지면 t는 어디에 가까워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0이라고 써도 돼요?
헷갈리면 또 그려야 돼.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는 건데 이따 나중에 합니다. 여기가 x야, 여기가 t야. 근데 t가 x-1이면 이렇게 그려지지. 1-1 이렇게. 자, x가 1에 가까워져. t가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는 거 보이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넣어도 돼요. 여기다 1을 넣어. t가 0에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적죠. 오케이.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지니까 t가 0에 가까워지는 걸 적었고 여기를 ft로 적었고 여기를 2로 적었어.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걸 했다고. 나중엔 저걸 눈으로 할 거예요. 눈으로. 엄마 눈으로도 안 할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게 하찮게 막 생각할 거예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막. 근데 그럴 거예요. 두고 봐봐.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질문. 노란색이랑 빨간색으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괜찮아요?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 아니, 선생님 방금 t가 x-1이라면서요. 근데 왜 또 얘를 x로 바꿔요? 얘 왜 x로 또 바꿔요? 자,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합성함수 되어 있는 걸 끄집어냈을 때, 치환해서 벗겨낼 때, 두 개로. 분명히 t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t를 다시 x로 바꾸거든요. 난 그때도 그 얘기를 해요. 야, t를 치환해서 풀었는데, 왜 다시 t를 x로 바꿔? 지금 우린 뭘 풀고 있죠? 함수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방정식에서 이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욕 겁나 먹습니다. 미쳤냐? 너 지금 x 구하는 건데? 누구 네 맘대로 바꾸래. 하지만 함수는 변수를 가지고 노는 애들이에요. 변수는 내 맘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문자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형식만 유지하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시면 안 돼요. 가끔 치환이라는 걸 하고 변수라는 걸 쓸 때 함수에서 함수를 가지고 놀고 함수에서 함수를 가지고 놀 때 이 미적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로 가면 변수가 한 4-5개가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변수에서 헷갈리면 그 문제 절대 못 풀어요. 변수를 다른 변수로, 그 변수를 또 다른 변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힘들거든요. 근데 변수를 자꾸 바꾸는 거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면 문제 못 풉니다. 다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의 얘기는 끝났고 여기서 그냥 이게 넘어간 겁니다. 변수를 그냥 내가 바꾼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네. 근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문제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x가 0으로 간다고 써있죠? 그 다음에 3의 fx 빼기 1이고 2의 fx 더하기 1이에 이렇게 되죠. 그럼 뭐야? 1이네? 이렇게 됩니다. 5분의 5니까. 대입하면 되잖아요. 얘가 1이잖아. 왜? 아까 방금 성질에서 뭐라 했어요? 수렴하면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죠?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봐. 9번이 저기 있는 0분의 0꼴입니다. 9번은 한번 해보죠. 자, 9번에서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0분의 0이면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 여긴 대부분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자, 뭐라고 써있냐면 1번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7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때려 넣어봐. 내가 아까 이제 넣으라고 그랬잖아. 그냥 일단 모르겠어. 넣어보자고. 어느 세월에 이거 그래프 못 그리겠어. 넣어봤어요. 그럼 분모가 뭐 됐죠? 0. 분자도 0이 됐어요. 그러면 다항식 형태에서는요. 그 숫자를 넣을 때 0이 된다는 건 인수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자고요. 밑에. x가 3으로 갈 때 밑에 x-3 설마 여기를 못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질문. 이제 지워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아까 그래프 안 그릴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프 이제 끝났어요, 저 앞에서. 나눠도 돼요? 나눠도 돼요. 저기 내가 안 지우고 있잖아. a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얘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저기 쓰고 있는 진짜 0분의 0꼴이라는 건 0에 가까워지는 수, 0에 가까워지는 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지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 넣어요. 좀 전에 바로 앞에서 뭐였죠? 다항함수는 때려 넣어도 된다. 그것도 나 이거 설명할 거야? 그러면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저걸 풀게요. 7번.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벌였냐면 맨 처음에 때려 넣었어요. 그쵸? 처음에 그런 걸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일단 넣기로 하고 넣었단 말이에요. 넣었더니 어떤 형태가 됐죠? 맞아요. 0분의 0꼴이 됐어요. 0분의 0꼴이라는 건 0에 가까워지는 수분에 0에 가까워지는 수를 결정을 했죠.
그랬더니 수렴하는 케이스가 나왔죠. 그럼 쟤를 이제 풀 수 있어요. 다시 보세요. 이제 이렇게 쓴다고요? 0을 넣어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화살표로 썼어요. 선생님 지금 등호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fx가, 자 집중,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fx가 x가 0으로 갈 때 0이 아닌 다른 수로 가면 수렴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0분의 a 꼴이면 이거라고 했죠.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에 게 가만히 있어. 밑에 게 작아진단 말이야. 그럼 커지지. 아니면 작아지거나. 위에 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해되세요? 아까 우리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x분의 1 같은 경우를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선생님이 다시. 위에 게 1이야. 여기는 1이야. 밑에 게 점점 작아져. 밑에 게 점점 작아져. 그럼 커지거나 작아지겠죠. 아예. 이해했어요? 수렴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럼 뭐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린 지금 봤거든요. 0분의 0꼴 중에 수렴하는 애들이 있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0분의 0꼴이라고 해서 다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수렴하는 애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수렴을 하려면 0분의 0꼴 형태였으니까 수렴하겠구나라는 걸 캐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선생님이? 이게 중요해요. 그럼 왜? 여기도 0으로 가고, 여기도 0으로 가고, 여기도 0으로 가고, 여기도 0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0분의 0이 또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 세팅을 해주기 위해 여기를 그러면 이제 0으로 나누자.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3 곱하기 0 빼기 얘가 뭐래? 얘가 2래. 2 곱하기 0 더하기 5 뭐래? 얘가 0이래. 2래. 이렇게 풀어둔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거. 리미트를 선생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막 푸시는 분들 있죠. 막 푸시는 분들. 막 푸시는 분들은 분명히 쓰다가 리미트 갑자기 사라져요. 어떤 거냐면 봐봐. 내가 여기서 리미트 썼는데 여기 리미트가 없으면 큰일 나요. 아니 여기 x가 아직 있잖아. x가 사라지면 여기 내가 리미트 안 썼죠. 이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서술형에서 이것 때문에 감점 당하면 진짜 미친다. 바보같이 여기는 쓰고 여기는 안 쓰고 여기 써서 답이 나왔다고요? 안 봐줍니다 선생님. 그런 거 그냥 바로 샥. 감점 아니에요. 그냥 샥. 진짜야. 감점 아니에요. 그냥 이건 말이 안 돼. 샥. 그러니까 써야 돼요. x값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리미트를 쓰셔야 됩니다. 계산할 때는 안 써도 되고요. 이해했죠? 네, 그래서 평소에 쓰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 몇 개 남았으니까 더 풀까요? 자, 2번은 안 풀게요. 그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3번 보세요. 자, 얘는 문제가 뭘까요? 자, 1번, 2번은 뭐였냐면 진짜 인수분해였어요.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였어요. 2번 한번 해보시고 그냥 인수분해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3번은 문제가 생겼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자, 밑에가 2x고요. 위에가 루트에 4 플러스 x가 되고 빼기 1이라고 썼습니다. 일단 때려 넣었어요. 아까 내가 그랬죠. 그냥 일반적으로 때려 넣을 거라고. 때려 넣었더니 분모 뭘로 가요? 0으로 가요. 넣었더니 루트 4에서 2 뺐으니까 0으로 갔죠. 보통 이렇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패턴을 읽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이제 문제를 막 여러 개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풀다 보면 섞여요 얘네가. 믹싱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루트 있으면 유리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일단 넣어봤더니 0분의 0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 한 번에 해볼 테니까 봐봐. 뭐 한 거죠? 분모 문제에서 얘를 곱했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 더 적을게요. 얘 유리화를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이 x에 이제 약분하기로 했죠. 왜? x가 0이 아니니까. 지워도 돼요. 지워요. 지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분모가 0이 되는 것과 분자가 0이 되는 애들 전부 소거시켜버리는 거예요. 0분의 0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때려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면 되죠. 얼마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자, 그런데 기억하세요. 0분의 0꼴의 무리식은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예? 0분의 0꼴의 무리식은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얘가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잘 보세요. 얘가 이제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패턴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패턴. 자, 집중. 10번. 여기서도 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3의 x제곱 빼기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x에다가 무한대를 넣었어요. 그럼 분모 커졌죠? 제곱이니까 엄청 커지지. 밑에 커졌어? 위에도 커졌어.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패턴 맞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원래 무한대라는 건요. 다항식에서 항상 큰 놈으로 묶는 게 원칙입니다. 이따가 그걸 할 건데. 근데 거기 책에 보면 책의 키포인트 제가 읽어볼게요. 원래 앞에 있었는데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눈다 라고 써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선생님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요. 이거 싫어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정말 수학과를 나오시고 정말 그런 원칙주의자이신 분들 있잖아요. 나도 몇 명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용납을 안 합니다. 공식을 니네 맘대로 만들어서 쓰는 거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뭐라도 좀 들어놓으세요. 적어놔야 돼. 그때랑 그 다음에 시험 앞두고 한 3, 4주 정도는 수업을 좀 잘 들어주세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3, 4주 전이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예요. 선생님들은 자기도 모르게 시험 문제를 했습니다. 뭔가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문제가 나올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몰라요? 잘 들어야 돼, 얘들아. 그리고 조심하라는 건 조심하는 게 좋아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 난 이거 안 할 거야 라는 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 왜냐면 서술형인데 그렇게 써버리면 그 선생님이 뭐야, 이 새끼 내 수업 안 듣네? 감점. 할 수 있어요. 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관없긴 하지만. 자, 보세요. 그래서 그대로라면 자, 선생님이 원리 원칙대로라면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흰색 지금 쓰는 건 원칙대로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큰 놈으로 묶어요. 이렇게. 3 빼기 x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묶어요. 분자도 큰 놈으로 묶습니다. 뭐가 다르냐는 건 이따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딱 분됩니다. 어차피 숫자니까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책에서 뭐라고 그랬죠? 분모의 최고차항이면 요 녀석이죠. x제곱. 저걸로 분모 분자를 나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3 빼기 x제곱분의 2. 이거 되고 2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같잖아요, 둘이.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선생님이 계시면 우리는 서술형에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요새는 그런 선생님 많이 못 봤는데 한 4년 전이고 5년 전에 있었어요. 조심해야겠죠. 근데 뭐 저런 문제가 솔직히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하나 하고 갈게요. 보세요. 이제부터 거기 있었던 건데. 잘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k 형태는 무조건 0입니다. k는 상수, n은 1 이상의 자연수. 왜요? 왜죠? 앞에 성질. 자, 수렴하면 곱해도 된다 그랬어요. k배를 해도 되고. 맞아요?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3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적을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 쓰고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이죠. 아까 x분의 1, x가 무한대로 가면 뭐였죠? 0. 그러면 0, 0, 0, 3이니까 어차피 0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패턴은 0으로 갑니다. 저걸 왜 했어요, 내가 지금? 잘 봐. 이게 0으로 가네. 얘도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그럼 얘가 답이 이렇게 됩니다. 3 빼기 0, 2 더하기 0 더하기 0 해서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이건 지울게요. 앞에 성질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얘기는 그냥 기억만 하고 있고 이렇게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따 또 나오니까. 자, 2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밑에가 2x제곱 플러스 4분의 위에가 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좀 더 복잡하긴 해. 이 방법보다 복잡해. 자, 여기는 x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2 플러스 x제곱 분의 4. 여기는 x로 묶어요. 여기는 1 플러스 x 분의 4. 여기 약분하면 여기 x가 하나 남죠. 한 번 더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지만 얘도 0으로 가니까 이게 0으로 가거든요. 자, 책에서 하는 대로 합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뭘로 나눠요? x제곱으로요. 이렇게 되죠. 2 잘 봐. 위에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봐. 얘 0으로 가, 0으로 가, 0으로 가잖아. 눈 뜨시고 2 더하기 0, 0 더하기 0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3번. 여기까지 하고 뭔가 할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x-1분의 2의 x의 세제곱 빼기 3x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얘도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렇게 가는 건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에서 1 빼기 x분의 1 여기 오늘만 이렇게 하지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요. x 세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분의 3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약분하면 여기 제곱이 남아요. 그럼 얘 때문에 커져요. 무한대로 가요. 근데 얘도 원래대로 합시다. 자, x로 나눈 거야. x로 나눠요. x로 나누세요. x로 나누세요. 이렇게 되죠. 얘가 0으로 가면 뭐합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밑에 부가 1이니까 얘는 그냥 발산한. 자, 근데 이 세 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보세요. 자, 이제 날로 먹을 거 하나 가르쳐 줄 건데. 너무 날로 먹으면 체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고 날로 먹읍시다. 자, 봐봐요. 1번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수가 똑같죠. 제곱. 그럼 대가리분의 대가리가 나옵니다. 답이. 이렇게. 좀 필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같은 차수로 나눴으니까. 대가리분의 대가리. 너무 좋은 거라서 그냥 날로 먹으면 좋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알고 날로 먹어야죠. 안 그러면 체한다 했다 분명히 내가. 자, 여기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큽니다. 그럼 무조건 0으로 갑니다. 밑에 거 너무 더 많이 커져서. 분자보다 분모가 너무 커지니까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요 반대죠. 분자가 더 커요. 그럼 이거 또는 이겁니다. 그럼 여기 부호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 두 개의 부호만 확인하시면 돼요. 둘 다 플러스잖아. 플이잖아. 그럼 플러스로 가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가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날로 먹으면 하죠. 그게 앞에 써 있어요. 앞에 이제 선생님이 안 읽고 왔어요. 일부러. 수고난담 하려고. 어디냐면 21페이지에 무한대 2번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 자 1번에 방법 써 있고 2번에 써 있고 그 세모 써 있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다. 극각각 몇. 분자와 분모의 차수 같다. 분모와 분자의 최고 차이 개수의 비. 그러니까 대가리분의 대가리. 대가리분의 대가리가 확실하게 더 느낌이 오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 크다. 발산한다. 뿔마 무한대. 이렇게 결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뒤로 갑니다. 아직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그래 여기는 그래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됐고 가본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신경 써야 되는 건 이런 녀석입니다.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대박 어려워. 1 플러스 x 제곱 빼기 1분의 여기가 x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지? 얘들아 0분의 0에도 이런 애가 있었어.
근데 그럼 유리화할 거야? 아니요. 이거 유리화하는 문제 아니라고요. 그냥 x에다 무한대를 넣어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아, 루트 씌워봤자 내가 뭐라 했어? 무한대 루트 씌워봤자 상관없다니까 계속 무한대야. 거기서 1 빼봤자 무한대지. 이해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분모의 최고차수로 나누세요. 질문. 분모의 최고차수가 뭐예요? x예요. 맞아요? 그럼 x제곱 루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봐봐. 얘를 x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얘가 바깥으로 나오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뭘?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얘가 a가 돼? 언제야? 이때만 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절대값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양수겠지.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x 쓰시고 루트에 x제곱분의 1 플러스 1을 쓰고 얘도 묶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또 x를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여기 뭐 하는지 알겠니? 얘는 여기다 얘를 넣어서 x를 묶은 다음에 여기만 여기 곱하면 여기 똑같이 1이니까 여기도 묶어버린 거 한꺼번에 나눠야 되니까. 자, 그럼 얘가 뭘로 간다고요? 얘 0으로 가요. 얘도 0으로 간다고. 그럼 답이 뭐예요? 계산 조심해. 1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가리보다 대가리죠. 어렵죠? 쉽지는 않아요. 자, 10번에 여기 5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진짜 무서운 애가 있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이거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뭐일 것 같아? 밑에 봐봐. x가 어디로 가?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무서워요. 무서운데?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프 그릴까요? 아니요. 이제 그래프 안 그릴 거라니까요. 그래프 이제 한동안 잠시 보기.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 있죠?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x를 마이너스 t로 할게요.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아,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2t 제곱 빼기 3분의 마이너스 4t. 여기 제곱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죽였어요, 그냥 선생님이. 한 번 더 적을까? 이렇게. 괜찮나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방정식 문제를 x로 막 풀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방정식 문제를 t로 바꿔줬어요. 2차 방정식.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x로 바꿔주면 안 될까요? 있어요. 이게 뭐야? 불편해. 나는 방정식은 항상 x로 풀었거든. t로 두면 못 풀겠어. 극한도 마찬가지야. x로 계속 극한을 풀다가 t로 주면 못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9이야. 장난하지 말고. 네. 불편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편하게 만들어줄게요. 미친 듯이 하면 되지, 미친 듯이. 익숙할 때까지 풀면 되지. 됐나요?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아까처럼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한 번에 하는 연습을 좀 할 건데, 처음부터 쉽진 않아요. 밑에를 t로 묶어요. 그럼 여기가 루트가 되고, 여기가 t 제곱분의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t분의 3이 되는 걸 묶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t 이렇게 씁니다.
일부러 좀 크게 썼습니다. 유짓거리 한 거야, 유짓거리. 똑같은 거. 이거와 똑같은 방법을 이보다 한 번 더 한 거야.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이 매우 필요한 마이너스. 그리고 제발 문제 잘 읽어야 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못 봐서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 위로 갈까요? 여기 t는 지우시고. 짠, 짠. 0으로 가겠네. 0으로 가겠네. 이렇게. 그럼 답이 마이너스 4인가요? 쓸 게 없네. 여기 1 남고, 여기 1 남고, 여기 0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패턴도 연습만이 살길. 여기 또 연습만이 살길. 그래서 원래 더 나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 유형까지만.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나는 12번까지만 할 거라고요. 유형 12까지.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있으니까 오늘 이거 남은 시간에 푸시면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미친 듯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특히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맞춰서 11번. 그래서 이제 미적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잘 배우면 나중에 대수보다 미적이 더 재밌어요. 나는 그랬어. 몰라, 나는 그랬는데 차라리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티가 나요. 이과생들은 미적이 좀 더 낫고 문과생들은 차라리 약간 외우는 게 있는 지수로거나 사각함수가 낫죠. 자, 11번 볼게요.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셨는데 이것도 봐요.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상하게 다항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얘가 커 얘가 커예요. 이것도 싸움이야. 앞에 게 크면 무한대로 가고요. 뒤에 게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수렴하는 케이스는 둘이 비등비등할 때. 자, 이건 아까 내가 알려줬잖아요. 아까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의 지론은 이거죠. 야, 봐봐. x축으로 묶었지. 이거잖아. 이렇게. 여기 어디로 간다고요?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요. 하지만 얘가 무한대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 솔직히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쓰시는 선생님들 있긴 해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죠? 네, 무한대가 되죠. 얘 때문에. 얘가 1인 거예요, 이거.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봐봐. 책에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잖아. 이 중간에 이 과정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자, 2번. 얘가 중요합니다, 2번.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네, 루트 x 플러스 1에서 루트 x를 뺄 겁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루트를 아무리 씌워도 억만장자는 억만장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해요? 얘는 유리화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헷갈리잖아, 봐봐. 여기 유리화 안 했단 말이야. 유리화 안 했잖아요. 그죠? 유리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헷갈리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맞아요? 유리화 정도는 이제 괜찮죠. 자, 끝났네요. 0이죠. 왜? 분모가 커지고 여긴 1이잖아요. 괜찮아요? 네,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풀어서 인지를 한 겁니다,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데? 숙제를 다 하세요. 그럼 되죠. 아, 줄 거야, 선생님. 이따가. 벌써 푸고 있어? 답지 있어요. 복사를 몇 개 더 해야 돼서 하고 바로 줄게요. 이따가. 문제 풀 때 줄게요. 자, 12번 보세요. 여기는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 12번은 요건데요. 솔직히 얘는 주인공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걔 자체로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는 잘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꽤 센 녀석입니다. 저게 없으면 저 형태를 모르면 그 문제를 되게 힘들게 풀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게. 자,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리미트 별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 물어볼 거야. 이렇게 되죠. 넣어보세요.
자, 여기부터 넣어봐. 여기다 0 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여기 뭐로 가요? 0으로 가죠. 그죠? 질문.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예요, 둘이? 맞아요? 맞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게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했습니까? 살짝만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이게 무한대로 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 따로 풀면 얘는 우극한이면 이거고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0 패턴이다라고 생각해서 푸는 거죠. 지금.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저게 솔직히 얘기하면 얘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여긴 뭐냐면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뒤에 있는 애들 해결하면 돼요. 보세요. x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분하면 이거잖아요. 잘 봐.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x에 x 플러스 1 한다면 여기다 마이너스 x라서 지워져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잠깐 주인공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아, 이런 케이스에서 수렴하는 애들이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커져, 하나는 발산해, 하나는 소거해, 곱해서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싸움이야. 하나는 막 커지려고 그래. 하나는 죽으려고 그래. 싸우는 거 둘이. 수렴하는 건 뭐야? 비도는 거야, 이 싸움이. 그럼 수렴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2번 해볼까? 2번도 뭐 내가 볼게요. 딱, 그렇게.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2번 보시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맞잖아. 여기 앞에 x가 딱 있지.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 맞아. 자, 그만 주무시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해볼게. 자, 하기 전에 얘가 커지는 거 맞죠? 무한대로 가면 대가리분의 대가리니까 1 빼기 1이어서 얘가 0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x 두시고 이게 이거잖아. 괜찮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걸 같이 써두시고 이걸 유리화하면 뭐가 와요? 위에 이렇게 되죠? 계산 안 할 거지 이제 막 계산이 너무 쉬워서 계산 안 하는 거죠? 자, 여기 어떻게 풀어요? 얘들아, 아까 내가 그랬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여기서 또 유리화할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보통 유리화를 잘 안 해요. 그냥 루트 있는 상황에서 대가리분의 대가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x제곱 빼기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나 이제 한 번에 한다. 선생님이 지금 뭘 하나 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분모분자를 x로 나눠버렸어요. 다이렉트. 이렇게 나오겠죠. 1 나오고 1 나오고 마이너스. 이제 이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엔 이런 문제 그냥 뭐 내가 얘기했다. 여긴 이런 문제 잘 안 나온다니까. 얘는 주인공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요 유형 중에 잘 봐.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수렴하는 애들이 있구나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중에 다음에 가서 더 뭘 푸냐면 뒤로 넘어가면 응용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미정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성질이 하나 나오는데 그 성질 가지고 그냥 끝냅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할 거예요. 다음 주 우린 다음 주 화요일이군요. 다음 주 화요일날 31페이지부터 하고 연속까지 끝낼 겁니다. 다음 프린트, 연속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푸세요. 지금부터 푸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래프 푸시고, 확인 체크는 다 푸시고, 연습 문제도 푸시고, 실력 업은 선택. 초이스.
그리고 블루 줬죠, 아까 선생님이. 블루는 일단은 목표랑 똑같이 나갈게요. 블루는 어떻게 푸냐면 몇 번까지 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잠깐만요. 내 번호 얼마 안 나갔어. 네, 여기 19페이지까지만 하면 됩니다. 19페이지. 유형, 대표 유형 10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풀 거예요. 두 개씩만 풉니다. 대표 유형과 유제 몇 다시 1까지만. 근데 만약에 난 더 잘 풀 수 있다. 다 푸셔도 돼요. 나머지는 선택. 근데 유형과 유제 10-1, 그러니까 하나, 번호 다시 1까지는 푸시라고요. 그래야 유형을 푸니까. 블루는요, 블루. 이해했죠? 그 다음에 더 풀 수 있으면 다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푸세요. 앞에 그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고 만약에 중간에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오늘 다 하고 가 웬만하면 숙제.